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자동차에는 아주 작은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크기는 손톱보다 작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재생하고, 게임을 실행하고, 인공지능에게 질문하면 답을 만들어내는 것도 모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뉴스를 보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 회사들은 모두 반도체 회사지만 하는 일은 서로 다릅니다. 반도체 산업을 하나의 거대한 식당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설계하고 누군가는 실제로 요리하며 누군가는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빠르게 공급합니다. 먼저 반도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합니다. 구리와 철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물질은 부도체라고 합니다. 고무와 유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도체는 이름 그대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전기가 흐르고 어떤 조건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전기의 흐름을 켰다가 끌 수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는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전자식 스위치가 들어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면 1, 흐르지 않으면 0으로 표현합니다. 컴퓨터가 사용하는 모든 사진과 글자, 영상과 음악은 결국 수많은 0과 1의 조합입니다. 트랜지스터가 빠르게 켜지고 꺼지면서 계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계산을 담당하는 반도체와 정보를 기억하는 반도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계산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반도체가 CPU와 GPU입니다. CPU는 컴퓨터 전체를 지휘하는 관리자와 비슷합니다. 다양한 명령을 순서대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인터넷을 실행하고 파일을 열고 여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일에 적합합니다. GPU는 원래 게임 화면의 그래픽을 빠르게 그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화면 속 수많은 점의 색상과 위치를 동시에 계산해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계산을 여러 번 병렬로 처리하도록 발전했습니다. CPU가 복잡한 일을 차례대로 해결하는 소수의 숙련된 직원이라면 GPU는 비슷한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수천 명의 작업자와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숫자를 반복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GPU가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에 매우 잘 맞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계산에 사용되는 GPU와 관련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또한 CUDA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쟁력은 반도체 칩만이 아니라 GPU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함께 구축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를 잘한다고 해서 직접 거대한 공장에서 칩을 찍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설계를 담당하고 실제 반도체 웨이퍼 생산은 전문 반도체 제조업체에 맡깁니다. 엔비디아도 공식 보고서에서 자사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을 외부 파운드리에 의존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설계는 하지만 직접 생산 공장을 중심으로 운영하지 않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팹은 반도체 생산 공장을 뜻하고 리스는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는 최고의 요리법을 설계하는 회사지만 모든 음식을 자체 주방에서 만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대만의 TSMC입니다. TSMC는 고객이 가져온 반도체 설계도를 바탕으로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전문 회사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을 뜻합니다. TSMC는 1987년 설립 당시부터 고객사의 제품 생산에 집중하는 전업 파운드리 사업 모델을 개척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건축가라면 TSMC는 건축 도면을 보고 실제 초고층 빌딩을 짓는 시공사와 같습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실제로 정밀하게 만들 수 없다면 반도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든 둥글고 얇은 원판인 웨이퍼 위에 제작됩니다. 웨이퍼 위에 빛을 이용해 아주 작은 회로 모양을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고 새로운 물질을 입히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로의 선폭은 머리카락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회로가 작아질수록 같은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더 많은 계산을 처리하거나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로가 작아질수록 만드는 과정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작은 먼지나 미세한 오차 하나만 생겨도 칩이 불량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반도체는 좋은 설계도뿐 아니라 정밀한 생산 기술과 수율이 중요합니다.
수율은 하나의 웨이퍼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뜻합니다. 반도체 100개를 만들었는데 90개가 정상이라면 수율은 90%입니다. 생산 기술이 아무리 앞서 있어도 불량품이 많으면 원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TSMC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양한 고객의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과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들은 엔비디아와 역할이 다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계산을 담당하는 두뇌라면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주력 제품은 데이터를 기억하고 전달하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D램은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합니다. 컴퓨터 책상 위에 펼쳐놓은 메모지와 비슷합니다. 작업할 때는 빠르게 꺼내볼 수 있지만 전원이 꺼지면 저장된 내용이 사라집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표시되는 8GB, 16GB 같은 램 용량이 바로 이 D램과 관련이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계속 보관합니다. 스마트폰의 사진과 영상, 컴퓨터의 파일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책상 위에 메모지가 D램이라면 낸드 플래시는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는 서랍이나 창고와 같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일반적인 D램보다 훨씬 빠르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HBM이 중요해졌습니다. HBM은 고대 역폭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메모리 칩을 도로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좁은 길을 통해 천천히 들어오면 GPU가 기다려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있어도 재료가 한 번에 한 개씩만 배달되면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HBM은 좁은 도로 하나를 넓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 층의 D램을 수직으로 쌓고 칩 내부를 관통하는 통로로 연결합니다. 메모리 여러 장을 고층 건물처럼 쌓고 층마다 고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과 비슷합니다. 덕분에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GPU로 보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플래시, SSD를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HBM을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자사를 HBM과 기업용 SSD를 중심으로 한 AI 메모리 기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빠르게 계산하려면 바로 옆에서 데이터를 계속 공급하는 HBM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GPU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GPU와 HBM을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이들이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성능이 높아질수록 GPU뿐 아니라 더 빠르고 용량이 큰 HBM도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마이크론은 D램과 낸드 플래시, HBM을 비롯한 메모리와 저장 장치를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같은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면서도 빠르게 전달하고 정의는 적게 사용하며 열은 덜 발생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떤 회사일까요? 삼성전자는 조금 복잡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도 설계하며 고객이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합니다. 삼성 반도체 사업은 크게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로 나뉩니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D램과 낸드 플래시, HBM 등을 만듭니다. 이 영역에서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경쟁 상대입니다. 시스템 LSI 부문에서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프로세서나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엔비디아처럼 반도체의 기능과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이 포함됩니다.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실제로 생산합니다. 이 영역에서는 TSMC와 경쟁합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 생산과 공정 설계 패키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 안에 설계 회사와 메모리 회사, 반도체 생산 회사가 함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종합 회사 또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불립니다. 5회사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계산을 담당하는 GPU와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TSMC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고객이 설계한 반도체를 실제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SK하이닉스는 GPU가 계산할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HBM과 D램 같은 메모리를 만듭니다. 마이크론도 D램과 낸드 플래시, HBM을 만드는 미국의 메모리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를 만들면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
다른 회사의 반도체까지 대신 생산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거대한 식당으로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수많은 주문을 동시에 처리하는 초고속 요리사와 주방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TSMC는 그 요리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조리기구를 생산합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요리사가 기다리지 않도록 재료를 빠르게 공급하는 고속 물류 창고를 만듭니다. 삼성전자는 재료도 만들고 조리기구도 생산하고 일부 요리법까지 직접 개발하는 종합식품 회사와 비슷합니다. 이 회사들은 경쟁 관계이면서 동시에 서로가 필요한 협력 관계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GPU를 설계해도 생산할 파운드리가 필요합니다. TSMC가 아무리 좋은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반도체 설계 회사가 필요합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데이터를 공급할 HBM이 느리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하나가 완성되려면 설계와 생산, 메모리와 패키징, 검사와 장비가 모두 연결돼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반도체 회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설계 능력과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TSMC와 삼성 파운드리는 미세 공정과 생산 수율, 고객 확보가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삼성 메모리는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뿐 아니라 HBM의 성능과 생산량이 중요합니다. 뉴스에서 반도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모두 같은 제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와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 자동차를 조립하는 회사가 모두 자동차 산업에 속하지만 서로 하는 일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반도체란 전기의 흐름을 아주 정밀하게 조절해 계산하고 기억하는 작은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장치 안에는 세계 여러 기업의 기술과 역할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엔비디아, 생산을 담당하는 TSMC, 인공지능에 필요한 고속 메모리를 만드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설계와 생산, 메모리를 모두 다루는 삼성전자. 이 5회사의 역할만 구분할 수 있어도 인공지능과 반도체 뉴스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짧은 순간에도 GPU는 계산하고 HBM은 데이터를 공급하며 수많은 반도체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칩 하나가 세계 경제와 기업의 운명을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별게 다 궁금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